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들 하시죠. 배운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년 마치고 대학교 마치고 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새에도 공부합니다. 이 강의를 20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1시간 정도 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참고로 다른 여러 가지 책을 자꾸 보시는 거는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50페이지. 50페이지에 서브플로어링, 바닥 덮개입니다. 바닥 덮개의 주 재료는 OSB나 합판입니다. 지난 시간에 TNG 목재도 2x6 TNG도 바닥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비쌉니다. 그래서 주로 OSB, 옛날에는 합판을 써왔지만 원래는 OSB가 거의 많이 나온다. 이 바닥 구조는 바닥이라는 자체가 장선이라는 조이스트의 어떤 한 방향으로 이런 방향을 이것을 구조 방향이라 그러죠. 그럴 때는 이 바닥은 덮개는 이 방향으로 깔린다. 여러분들 기초과정에서 모형 만드실 때 그대로 만드셨죠. 그게 그림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덮개, 바닥 재료 덮개의 등급도 기초과정에서 여러분 다 마치신 겁니다. 50페이지 A에 보면 중요한 것은 다시 반복하면 APA라는 것은 American Applied Association, 미국 합판협회 이름이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40에 20이다. 40에 20이라는 것은 결국은 40에 20 옆에는 32분의 19, 여기 인치까지 써놨는데 어떤 합판 요사는 인치도 안 씁니다. 그냥 30개, 32에 19. 이것이 두께입니다. 두께고 40에 20이라는 것은 이것을 스판 레이팅이라고 해서 지붕은 바닥 요 사이는 아예 이 등급으로 이렇게 웨이트로 쓰지 않고 실지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지붕의 석갈의 간격은 최대 간격이 24인치고 밑에 있는 것은 바닥의 플로어 조이스트의 최대 간격은 16인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판재를 보면 판재 자체에 찍혀 있는 도장 하나를 갖고 이것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 50페이지에 서브플로어링 스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간거리가 나옵니다. 꼭 장선에서만 스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합판 덮개도 거리가 있다. 그 얘기는 조이스트가 있고 조이스트가 있는데 이 조이스트의 간격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4피트다. 48인치다. 여기에 합판을 한 장 얹었다. 합판인지 OSB인지 뭘 얹었다. 이것이 두껍질 않으면 이 판은 휩니다.
전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뭘 쓴다 그랬죠? 2x6 TNG를 쓴다 그랬어요. 48인치에는. 2x6 TNG라는 것은 38mm죠. 이 두께의 TNG를 여기 얹을 정도는 48인치만 해도 된다. 그렇지 않고 얇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바닥에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16mm 정도면 17mm 두께라면 이 스판 테이블을 보고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서브 플로어링 스판 테이블을 보는 방법은, 첫째는 바닥의 종류입니다. 합판을 제일 먼저 합판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ickness, THK라는 thickness 두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maximum span이다. 플라이우드의 2분의 1인치 두께에서 8분의 5인치 두께, 약 15mm입니다. 이거는 이 간격이 16인치가 최대 간격이다. 이 기준은, 밑에 글씨가 있는 것은 잘 보시면, 이 기준은 실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표를 보는 참고야. 왜? 이 기준은 여기에 하중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특히 우리의 하중은 엑셀 파이프에 온돌이 들어갈 경우는 거의 17mm, 16mm 돼야지 16인치 간격에 장선을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보시는 겁니다. 51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중목 구조에서 보가 설치됐을 때 TNG 그루를 쓰는 경우다. 그래서 그 TNG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로 넘어가서 52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세가 여러분들의 실제 설치하는 목구조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벽체에 여기는 거실이고 이쪽은 화장실이다. 국내는 아직 이 거실과 화장실이 이렇게 턱이 져 있죠.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가는 문 입구에 들어가면 슬리퍼가 이렇게 있죠. 신고 들어가죠. 턱이 있다. 우리 아파트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외국엔 턱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있다면 욕조에서만 아니면 샤워에서만 방수가 되지, 여기는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은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슬랍을 칠 때 이렇게 쳐가지고 턱을 주는데, 목조에서 어떻게 하냐? 목조는 이렇게 안 되니까. 목조에서 턱을 주는 방법은 다른 부재를 쓰는 방법이다. 2x10이 오고 여기에서 2x8을 갖고 설치하는 거다. 이것은 2x8 조이스트고 이것은 2x10 조이스트다. 밑에는 받치는 벽체고.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2인치죠. 약 5cm 차이 나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덮개를 깔고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엑셀을 깔 때, 지금 현장에는 처음에는 초기는 그냥 이것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엑셀 파이프가 두께가 한 77cm 정도.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는 과정에 욕실하고 차이를 많이 줬는데, 물론 여기도 콘크리트를 치고, 근래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하면서 꼭 화장실에도 엑셀을 깔아라. 많이 깔 필요는 없습니다. 평면도에서 이것이 화장실이고, 방이 있으면 적어도 하나 정도만 갔다 와라. 왜? 화장실이 더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엑셀이 한번 감으로써 여기가 건조해진다. 습한 것이 방지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느 화장실이든지 밀폐된 데 들어가면 이 습기 냄새가 나죠. 예. 그것은 습기 냄새가 아니고 곰팡이 냄새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뒤에는 타일이고 벽이고 뒤에는 다 숨어 있는 게 곰팡이야. 곰팡이 냄새예요. 그래서 이런 엑셀 파이프가 여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촘촘히 가겠죠. 여기는 한 몇 가닥만, 한 두 가만 갖다가 넣어놔도 이 화장실이 건조해진다. 또 겨울에는 바닥이 그렇게 차질 않고 이럴 때 여기 엑셀 파이프는 한 50전 하고 나면 여기서 한 7cm 차이가 납니다. 이런 구조의 변화를 주는 방법에서 여기에 53페이지에는 보시면 참고로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거의 다가 콘크리트로 다 하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바닥은 이렇게 OSB에 의해서 바닥가 마감은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엑셀 파이프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있고 어떤 경우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만일에 어떤 집에서는 거실에다가 바닥 난방을 하지 않고 라디에이터를 난방을 할 경우, 라디에이터 난방에서는 창문 밑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이 라디에이터 난방을 하고 여기는 거실 난방을 할 때 위에 마감은 똑같아. 여기는 콘크리트가 필요 없죠. 이럴 때 이렇게 구조에서 차이를 준다. 구조에서 차이 주는 방법은 53페이지 A와 B의 차이가 있습니다. A는 이 구조를 벽체에다 얹어놓고 높은 구조를 행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A고, B는 거꾸로 높은 구조를 구조에 얹어놓고 낮은 예를 들면 이것을 2x10을 썼다면 이것은 2x6를 쓴다든지 2x8을 쓴다든지 해서 구조의 사용을 차이. 밑면이 같다면 두 구조에서 이렇게 높이가 2인치 차이가 나죠. 아니면 위에를 맞춘다면 밑을 다르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경우. 그래서 53페이지의 C와 D 같은 경우에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온돌과 같은
이 도면은, 이 책은 서양책입니다. 이 책에는 온돌이라는 얘기는 아예 없지만 이런 온돌 구조,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설명해 놓은 겁니다. 왜? 거기도 가끔은 많이 씁니다. 특히 바닥에다 돌을 깐다든지, 목조에다가 돌을 깐다든지, 목조에다 대리석을 깔 때는 여기다 바로 깔지 않고 꼭 엑셀이 없더라도 콘크리트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돌을 깝니다. 그만큼 돌이나 대리석은 합판이 있을 경우는 수축분하고 약간 바란스에 의해서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것은 그냥 참고로 나중에 결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연결될 부분들이 이렇게 구조가 다른 두 구조의 높이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중에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52페이지의 B 같은 경우는 52페이지의 B에는 이 부재와 이 브로킹 조이스트와 이 조이스트, 림 조이스트 사이를 이렇게 단열재로 충전해 놨죠. 이런 그림은 이 책은 어떻게 보면 FM입니다. 원칙과 원리대로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것이 외벽이라고 볼 때 단순한 목재의 두 개보다는 그 사이에 단열을 충진시킴으로써 에너지 효과를 더 보는 거다. 어디에서 이런 걸 보실 수 있느냐 하면 해다라는 게 있죠. 2x6 해다를 만들 때 2x6 벽에서 해다를 만들어서 위에 플레이트가 갈 때 이 사이를 그냥 두질 않고 단열재를 충진시키는 거다. 그럼으로써 이 단열 효과를 훨씬 올려준다. 단열재의 효과는 나중에 단열에 대해서 자료에 나오고 기초과정에서 여러분들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목재에 비하면 이 목재의 이 두께의 단열에 비하면 단열재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거의 한 4분의 1 이하의 크기로 결국은 한 4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목재는 콘크리트 이 두께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이라는 것은 에너지 절약에 굉장히 큰 역할과 효율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목조가 특히 경골 목구조의 이 시스템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하나의 큰 과제로서 많이 활용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는 이 포치, 본 건물과 데크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수도 있고 서로 수축 팽창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